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콘텐츠는 바로 과학 퀴즈입니다. 딱 일주일 전에 2021년 이그노벨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그노벨상은 정말 괴짜 과학자들에게 주는 그런 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이그노벨상을 작년에도 다뤘으니까 올해도 다루고 싶은데 그냥 막 선생님처럼 설명하는 것보다는 좀 재밌는 빈칸 이렇게 뚫어놓게 해가지고 여러분도 같이 맞추면 재밌겠다 싶어서 스펀지를 패러디한 용펀지를 제가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로 첫 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그노벨상 경제학상입니다. 바로 첫 번째입니다. 네, 정치인들의 네모로 그 나라의 부패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 뭘까요?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단어를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힌트를 주자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힌트 주기가 솔직히 좀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체질량 지수입니다. 정치인의 비만 정도가 그 나라의 부패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를 연구한 프랑스의 한 연구팀이 이번 이그노벨상 경제학 부문 수상하셨습니다. 정확히는 구소련에서 독립한 15개의 국가가 있어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에스토니아, 조지아, 카자흐스탄 등등. 어쨌든 이 나라들의 장관들 300명의 사진, 얼굴 사진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거를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체질량 지수를 측정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마다 어느 정도 부패했는지 부패 인식 지수라고 있습니다. 그 부패 인식 지수와 체질량 지수의 상관관계를 비교해 봤더니 놀랍게도 비례하더라. 그러니까 부패를 많이 한 나라일수록 뚱뚱하다. 약간 이런 거를 밝혀내서 이번 경제학을 수상했는데 어쩐지 약간 그 북쪽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두 번째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성관계를 하면 네모 약품을 이용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 자, 이 네모 안에 어떤 게 들어가면 어울릴지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공개하기 전에 전 사실 좀 보면서 궁금했어요. 이걸 어떻게 실험했지? 이걸 어떻게 결과를 알아냈지? 뭐 진짜 사람들 데려다 놓고 뭐 시켰을 리는 없고. 그래서 제가 논문을 찾아보니까 시켰더라고요. 네, 18상 커플들 데리고 와서 이제 어쨌든 씁쓸한 세상입니다. 네.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코막힘입니다. 성관계를 하면 코막힘 약품을 이용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 네, 이번 이그노벨상 의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오르가즘, 클라이맥스에 도달을 해야 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 코가 막혔을 때 이제 약을 쓰면은 사실 굉장히 장기간 동안 이제 코막힘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 성관계에는 한 1시간 정도까지만 효과가 있고 그 이후에는 효과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 코가 막혔다 그러면은 약국에서 약품을 이용하도록 하십시오. 자, 어쨌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남성의 수염은 네모 효능이 있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수염은 당연히 저 그냥 맨날 아무 생각 없이 밀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거 힌트 하나 주자면은 생물학상 아닙니다. 평화상입니다, 평화상. 야, 이거 힌트 너무 많이 줬다. 진짜 많이 준 거예요, 이 정도면.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남성의 수염은 얼굴을 가격하는 주먹을 막는, 보호해주는 효능이 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사실 UFC 이제 나오는 챔피언들은 다 수염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 막아준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가설이니까. 사실 남성의 수염이 왜 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어요. 처음에 이거를 궁금해했던 거는 다윈입니다. 다윈은 남성의 수염이 나는 이유가 성선택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수염이 많은 남성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또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남성들이 과거로부터 계속 선택받아왔고 그래서 우리 남성들은 수염이 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윈 초상화를 보면 수염이 굉장히 깁니다. 사실 주변 여성분들에게 물어보기만 해도 수염이 많은 남자를 그렇게 매력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가설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 라고 이제 다른 한 연구팀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동물 중에서도 사자, 버브캣, 약간 성적으로 성숙해질 때쯤에 목 쪽에 털이 납니다. 이 털이 나는 게 이렇게 목을 좀 가격하는 거를 좀 보호해준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다윈은 주장을 했어요. 근데 왜 인간은 그렇게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 연구팀은 어쩌면 남자의 수염도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걸 수도 있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냥 이렇게 때리면은 이게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에폭시 복합제로 뼈 같은 걸 만들고 거기다 양털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수염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실험 결과는 샘플에 의해 흡수된 에너지는 양털로 덮였을 때가 약 37%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염이 외부 주먹 같은 공격을 어느 정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연구팀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네 번째 문제 바로 공개합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요, 영화관의 공기를 분석하면 네모를 알 수 있다 입니다. 힌트를 좀 줄게요. 영화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더 어렵나? 이게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영화관의 공기를 분석하면 영화의 특정 내용을 알 수 있다. 이야,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화학상입니다. 이그노벨 화학상이고요. 번역을 조금 미숙하긴 하지만 최대한 번역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기체들은 여러 신체 과정들을 통해 휘발성 유기 화합물들을 배출합니다. 특히 인간은 호흡, 그리고 피부를 포함한 여러 신체 부위를 통해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배출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통해 약간 건강 상태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입에서 곰팡이 냄새가 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좀 간에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약간 아세톤 같은 냄새가 난다면 이거는 약간 당뇨병의 징후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시 영화관으로 넘어와서,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특정 휘발성 유기 화합물들을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이렇게 30초마다 측정을 했어요, 이 연구팀이. 그랬더니 약 100개 이상의 화학물질이 계속 매번 검출이 된 건데요. 이 몇몇 화학물질들은 특정 영화의 장면과 관련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헝거게임 2에서 여주인공 드레스에 불이 붙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전투 때 눈에 띌 정도로 이소프렌이라는 물질이 많이 검출됐습니다. 이 이소프렌은 근육 수축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영화관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도 이 물질이 많이 검출이 됐어요. 근데 가만히 앉아있는 이 영화관에서 갑자기 이게 올랐다? 그랬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여주인공 상태에 약간 이입을 해서 약간 이렇게 긴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본다던가 무의식적으로 좀 근육 땡김 이런 거를 영화를 시청하는 중간에 도중에 했기 때문에 이소프렌이란 물질이 갑자기 솟구쳤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상 장면이 나올 때 피 흘리고 다치고 이럴 때는 메탄올, 아세트알데히드, 부타디엔이라는 물질이 검출됐어요. 하지만 이 물질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왜 발생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려져 있지 않죠. 라는 논문이었습니다. 네. 길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실 이그노벨상은 더 많아요. 더 많은데 퀴즈로 낼 수 있는 그런 유형이 아니어서 퀴즈는 이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하늘에 거꾸로 매달린 코뿔소는 네모를 한다. 코뿔소가 왜 매달려 있는지도 궁금할걸요, 분명히. 매달려서 뭐 어디로 가는 건지, 왜 매달려 있는 건지. 자, 빠르게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편안함입니다. 하늘에 거꾸로 매달린 코뿔소는 약간 오히려 편안함을 느낀다. 이걸 연구해서 이그노벨상 운송상을 받았고요. 굳이 이거를 뭐 알 필요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코뿔소는 전 세계적으로 5종밖에 없고 대부분 이제 멸종 위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뿔소를 좀 한 지역에 이렇게 모아두고 모니터링을 합니다. 왜냐면 밀렵꾼들이 코뿔소 코 이거 뿔 가져가려고 막 사냥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아두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근친교배를 좀 과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전의 다양성이 부족해지면서 안 좋겠죠. 그래서 이 코뿔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헬리콥터에 거꾸로 매달려서
이렇게 이송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코끼리의 건강 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연구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코뿔소 호흡이나 심장이나 뭐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약간 이런 식의 문제를 제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실험을 한 거죠. 처음에 코뿔소에 바로 하지도 않고 다른 동물, 심지어 인간도 매달려서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12마리의 코끼리를 매달면서 신진대사라던가 심장과 폐를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오히려 트럭이나 이런 데 눕혀가지고 데려가는 것보다 편안함을 느낀다, 괜찮다,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런 퀴즈 형식 가끔씩 제가 또 재밌는 소재 떠오르면은 한번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